국제적인 친환경 이제 환경단체에서 얘기해요.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지 말자.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플라스틱을 정말 안 쓰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걸 써야 될 텐데. 그냥 가볍게 질문하셨는데 가볍게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닙니다. 플라스틱 써야죠. 이건 산업재입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왜 쓰지 말자라고 표현하시는 속뜻을 보려보면은 제로로 하자라는 뜻은 아니고 필요치 않은 부분, 그 과잉, 우리가 꼭 뭐 음료를 마시는데 꼭 빨대를 꽂아서 먹어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그하고 우리가 머그컵으로 마셔도 되는데 굳이 또 일회용 플라스틱 써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잉 소비, 꼭 필요치도 않은 부분은 좀 제로로 하자라는 얘기고 플라스틱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우리 대표님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제 얘기의 베이스에 깔려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플라스틱 자체를 퇴출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필요치 않은 부분들을 좀 줄이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물 포장 용기가 플라스틱이 아니면 뭐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대표님이 지금 머그컵을 갖고 오셨는데 일회용 줄이자고 좀 가볍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혹시 대표님 머그컵이 저기 몇 개, 저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저는 지금 10 몇 개가 있어요, 집에. 그게 언제 이렇게 받았냐? 제가 산 건 하나도 없고요. 다 선물 받았어요. 정부기관에 자문회의 가면은 일회용 쓰지 말자 이거 하나 주고요. 이건 너무 과잉, 이것도 사실은 계속 만드는 거죠. 근데 과잉이죠.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플라스틱 쓴 것보다 오히려 환경에 더 악영향이 있을걸요.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음식물 담아놓는 용기 필요하죠. 그래야지 식품이 좀 유통기한이 길어지고 또 손실도 줄어드니까 그 자체에 또 의미를 부여되는 거고 꼭 포장 용기가 해야 될 뭐 약품이라든가 뭐 중요한 유지는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제로로 하자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뭐 가볍게 마시는 뭐 일회용 커피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느냐라고 너무 우리가 포장 용기 보면 너무 과잉이 좀 많잖아요. 우리가 좀 과자 얘기해서 그렇지만 과자를 산 건지 우리가 질소를 산 건지 이랬듯이 포장 용기가 너무 과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자. 그리고 꼭 필요하느냐. 그래서 최대한 플라스틱은 폐기물 모든 게 그렇지만 최대한 줄이는 게 최고 좋습니다. 억제라는 게 우선이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어차피 포장 용기나 뭐가 나왔을 때는 얘가 수명이 오래 경제사회에서 우리가 일회용품이란 말을 쓰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100번 쓰면 뭐 어때요? 200번 쓰면 안 돼요? 1000번 쓰면 안 됩니까? 그런 제품을 해가지고 1000회 쓰고 정말 더 이상 그 칫솔이든 기능이 안 됐을 때 버려져야지. 지금 우리 문화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가 너무 자리해왔다. 그런 부분의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플라스틱은 퇴출하는 게 맞다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가 모든 산업재라든가 공공재, 우리 생필품에서도 퇴출하자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되어집니다. 그분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 이게 플라스틱을 안 써봐야지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텀블러 갖고 와놓고 정신 차리면 종이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덧붙여서 하나 좀 제가 뭐 그냥 질문 여지는 아닌데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이면 될 것 같아. 얘는 바이오매스 우리가 이제 식물부터 나왔으니까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지는데요. 사실은 일회용품을 안 쓰고 그냥 머그컵이나 그냥 마시면 좋은 거고요. 꼭 그러고 우리 음료업계는 뭐 질타의 야기가 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신력을 더 수돗물을 얻어서 예전에 다 수돗물에다 입대고 다 마셨어요. 저희들 때는. 근데 지금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수가 나왔고 음료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일회용 컵이 나오고 근데 이게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정책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 문제가 돼서 해결하다라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어디부터 출발되는지 잘 진단을 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책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이미 플라스틱이 문제됐으니까 극단적으로 사용하지 말자가 아닐
없죠.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네. 필요하고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용기라든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화학 소재, 화석 연료로부터 출발되는 화학 수지가 아니라 네. 우리가 바이오매스 좀 기술이 네. 고도화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해서 네. 바로 이렇게 바꿔서 쓸 네. 수밖에 없도록 그런 사회적인 문화나 분위기로 정착을 해야 되지 극단적으로 이건 돼, 네. 이건 안 돼,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그리고 요새 제일 쉽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생분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생분해 비닐, 생분해 생분해 뭐뭐 나오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양해 좀 미리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양해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마트를 가면은 꼭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주문을 해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주문을 해서 뭔가 용기에 담아올 때 대부분은 포장 용기, 박스, 종이 박스에다 가져와서 다시 제가 재활용으로 내놔서 순환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데 양이 적을 날은 비닐 봉지에 오는데 마트에서 오는 걸 보면은 비닐 봉지에 지금 말씀하신 생분해 수지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라는 멘트가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쾌했어요. 이거는 생분해성 수지니까 가능해. 마치 국민들을 호도하는 멘트거든요. 생분해성 수지면 가능하다? 그런 룰이 어디 있어요. 아예 포장용지를 내가 가서 천으로 된 거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개인적으로 가서 담아오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생분해성 수지면 만사 오케이? 된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고요. 아까도 땡땡마트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생분해 수지는 모든 게 된다라는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분해는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왜 생분해성 수지가 필요하지라는 관점이 어디부터 출발됐냐면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나 수지를 합성 수지를 뭐 플라스틱이든 비닐봉지를 써고 이게 회수가 잘 되면 백이 배출돼서 백이 잘 회수된다면 생분해성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회수가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흘러 바다로 갔을 때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언젠가는 분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부터 출발이 돼요. 그런데 이 생분해성 수지가 언제 분해되죠? 이건 아무도 전문가도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생분해가 되는 시점이 예를 들어 물고기가 그 수지를 먹고 난 다음에 뱃속에서 1시간 후에 수지가 분해될지 1년 후에 분해가 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분해가 된다라는 의미는 큰 틀에서 안 되는 것보다는 회수가 안 됐을 때 자연환경에 노출됐을 때 분해된다라는 자체는 긍정적이나 그걸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생분해가 되니까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과대하게 써도 돼라는 걸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수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확실하게 제 주장을 많이 피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성품은 아닌데 생분해성 수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필터를 정부에서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책을 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EU나 일본 같은 경우도 생분해성 수지를 1순위에다 두지 않습니다. 생분해가 되니까 생산해도 돼라는 것은 절대 정책 1순위가 아니라 4순위 정도에 갑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일회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법으로 의무를 얼마를 못하게. 두 번째, 최대한 다른 제품을 쓰도록, 소재를 다른 걸 쓰도록 해. 아까 내가 합성 수지가 아닌 석유화학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바이오매스, 식물질로부터 추출돼가지고 만드는 거를 권장을 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있고.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재활용을 이 기업한테 우리나라는 아직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공고사항인데 EU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생산품에는 재활용되지 않은 생산품에 킬로그램당 해서 8유로인가 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 돈은 부과금, 세금을 부과합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반드시 줄이고 다른 소재를 쓰고 그럼에도 안 될 때는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세금을 때려 이렇게 해서 순환 체계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럼에도 안 됐을 때 이런 품목은 예를 들어 우리 바다에 떠 있는 부표라고 하죠. 양식에 이런 거에는 바다에 있다고 태풍 오면 또 한번 쓸려니까 그런 거는 생분해성 소재를 쓰도록 그렇게 권장합니다. 근데 품목을 정했어요. 일본도 정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마치 관계되는 업계들이 생분해성이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법적으로 열어달라 이런 단계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업체를 뭐 이렇게 조금 경쟁력을 낮추자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생분해성 수지가 필요한데 품목이라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증을 통해서 해외 흐름을 보고 선정을 해서 그 품목에 한해서 생분해성을 열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아까 그 분리수거의 맹점은 단일 소재였어요. 그러면은 비닐이다 그러면 비닐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생분해 비닐이 같이 섞이잖아요. 그럼 얘가 재활용이 될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생분해성 수지가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재질이 또 달라져요. 아까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PET, PP, PE 뭐 거기서 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략하고 3대 브랜드가 사실 최고 많이 수지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또 소재예요. 화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가 같이 섞인다?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단 얘는 또 분해가 돼. 얘는 분해는 안 돼. 그럼 재활용이 어떤 것은 분해가 되고 어떤 것 분해가 안 되는데 같은 뭔가 원활한 재활용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그래서 뭐 또 이쪽에서는 생분해성 수지만 따로 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그걸 어떻게 뭐 퇴비화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또 문제의 소지를 또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막 플라스틱 아이들한테 안전하다고 뭐 옥수수 가루로 막 만드는 막 그런 것도 있죠. 그럼 그것도 재활용이 안 되겠네요.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랑 또 소재가 달라서. 예, 원래는 그냥 녹아내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옥수수 빨대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 국민들의 생각을 조금 달리 그럼 빨대는 계속 써도 되는 걸로 인식을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그게 생분해가 되든 소재가 아까 얘기했는 뭐 생물체 옥수수로부터 출발이 됐든 뭐 그런 부분은 아예 근본적으로 안 만드는 게 더 정답이지 않느냐. 만드는 왜 굳이 만들까?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원래 화학 소재를 쓰세요. 단 그분들에 한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마치 우리 제품에 우유 하나 사 먹고 빨대가 붙어 있는 왜 필요하죠? 저는 그 빨대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버려요. 근데 버릴 땐 얘는 종이 팩이니까 종에다 버려야 되는데 얘가 붙어 있잖아요. 정말 전문가인 저도 정말 혼란스러워. 이걸 어떻게 꼭 매일 떼어서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유인을 해서 제조 산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분해도 정말 필요는 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부분과 분야에만 한정해야 되지 아까도 우리 생필품 비닐 지금 쓰지 말자라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생분해성 수지니까 가능하다. 친환경 제품이니까 써도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수지는 필요는 하되 정확하게 필요한 제품이나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는 전문가들의 충분히 사회적 검토를 통해서 한해서 하는 게 맞지 모든 제품에 비닐봉지 플라스틱 생분해니까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근본적으로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거고 아까 재활용도 걱정하셨듯이 재활용에도 또 다른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벅찬데 또 새로운 것들이 소재가 들어와서 걔만 또 하기 위한 분리수거를 한다? 제도로 걔를 위해서 또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소장님께서 얘기한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여쭤본다면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 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말씀하신 빨대를 자꾸 이제 뭐 옥수수 빨대 이런 걸로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종이 빨대 이런 걸 하지 말고 소비자와 함께 안 쓰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용기를 단일화시킨다든가 단일 소재로 최대한 이제 단일화해서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업체의 역할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게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이제 지원해 줬으면 좋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 지금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 돈을 주면 어떤 폐기를 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것보다는 주고 이 처리하는 거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바뀔 수 있다면 좀 더 재활용이 잘 되지 않을까. 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덧붙여서 잘 저기 정리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보면은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잘 그 천연 자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활용이고 자원순환 정책인데, 지금까지는 조금 실질적이라는 단어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부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정부가 좀 더 관리, 감독을 좀 더 하고, 재활용 사업자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국민들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갖춰줘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별도의 논문이나 이런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은 가능해요. 그래서 정부도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 역할, 결국은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있는데 국민하고의 관계는 또 지방정부의 지자체의 역할이거든요. 지자체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구축을 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재활용이 되지. 우리가 재활용 사업자가 다 가져갔다고 그게 100% 재활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고 각 단계별로 연계가 되고 어느 한 특정 단계에서만 잘 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다. 모든 생산부터 마지막 폐기 단계, 그걸 또 다시 순환하는 모든 단계가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정보가 교류가 돼서 돼야지만 우리가 아까 했던 자원순환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되는 계기를 만들고, 국민이 바라보는 실질적인 재활용, 내가 협조를 해줬는데 잘 천연자원을 대체했어 라는 정도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역할, 주체, 국가는 국가, 지자체, 산업체, 국민, 이게 다 잘 어울러야지만 실질적인 재활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개인적으로 온라인에서 찾아보곤 해도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